이번 편은 직접 조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에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직접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축차조사, 원격 탐사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겠고요.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는 하고 물어봤네요. 방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답 3번인 축차조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축차조사를 통해서 방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축차조사는 해충의 밀도를 순차적으로 누적하면서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2번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과 참나무 시드름병에 사용되며 지상조사도 병행해야 하는 조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지상조사 방법입니다. 이것과 이제 매치되는 탐사 방법에는 원격 탐사 방법이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나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산살 모양으로 잎사리가 처지거나 아니면은 이파리가 갈변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군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격 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상조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원인들 중에 꼭 이러한 병균이 아닌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원격 탐사에는 지상조사 방법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53번입니다. 생활권 적용 지역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산림 지역에서 넓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답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란 말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검사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전수조사란 말은 대상지 내에서 서식하는 해충이나 해충의 흔적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넓은 면적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생활권 적용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산림지역의 상시 해충을 관찰하기 위한 용이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키워드 산림지역인데요. 더 중요한 상시 해충입니다. 상시 해충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요. 표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조사 방법은 돌발 해충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유화등 트럼에 사용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편부터 간접조사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직접조사 방법이었고요. 간접조사 방법에는 유화등 트랩, 황색 수반 트랩, 우화상 트랩, 먹이 트랩, 흡충기, 그리고 말레이즈 트랩, 털어잡기, 그리고 끈끈이 트랩이나 함정 트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다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화등만 먼저 짚고 나갈게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유화등의 트랩으로 사용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1번입니다. 320에서 400은 자외선에 가깝죠? 높이 올라갈수록 적외선에 가까워집니다. 유화등 스펙트럼은 자외선에 가까울 때 적절히 모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66번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일단 적절한 것부터 골라야겠죠. 주광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은 성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것을 먼저 야간에요. 즉 야간에 자외선이 강한 블랙라이트 형광등을 사용을 하여서 성충들을 모아서 그걸 대상으로서 채집을 하는 조사 방법이 유화등 트랩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설치 장소의 습도, 온도 등의 기상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형광 블랙 라이트를 주로 사용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해충 종 간의 절대 비교가 쉽다라고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왜 해충 종 간의 절대 비교가 어렵냐면요. 빛에 대한 유인율이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A라는 종과 B종에 대한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개체군의 변동이나 우화 시기에 대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무엇이요? 유화 등 트랩에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간의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요. 개체군 변동이나 성충 우화 시기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해충 간의 절대 비교가 어렵다 맞죠? 설치 장소의 습도 및 온도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자, 주관성이 높고 문장 중요합니다. 활동성이 높은 성충을 대상으로 야간에 조사하는 방법. 제가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냐면요. 실기시험 때 유화 등 트랩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주관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은 유충을 야간에 포집하는 방법으로서 320에서 400 정도의 자외선을 사용하여 포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유화등 트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또 물어봤네요. 설치 장소 습도의 기상 요건에 영향을 받죠. 개체군의 변동이나 성충 우화 시기에 추정이 활용이 되죠. 해충 종간의 절대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열등 같은 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로 형광 블랙라이트가 사용됩니다. 백열등은 어쩔 때 사용되냐면은 백열등은 땅속에 사는 곤충들이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기피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형광 블랙라이트가 유인 채집을 하는데 또는 유화등 트랩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